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간둥이 수학 강사 조진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날 학교 가랴 이제 수행평가 하랴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좀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니까 좀 중요한 시점이니 좀 우리 친구 너무 탱자탱자 놀기보다는 좀 공부를 열심히 살짝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데 시험이 끝났으니까 또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이제 시험이 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나의 피해는 무엇이었고 나는 무엇을 좀 잘했는지 그런 것들 좀 얘기 나눠볼 수 있게끔 이 자리를 준비한 거니까 좀 짧게나마 잠깐 집중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나눌 거냐면 시험지가 좀 어떻게 나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했었으면 좋겠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 뭐 아시는 것처럼 시험 범위는 연립방정식부터 원해방정식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원방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해도 좀 애매하단 말이지.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사실 원방에서 제일 고난도 문제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접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그 앞에 딱 이제 원의 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원의 특징이 뭔지 그 정도만 나타내는 거라서 2학기 중간고사에서 원방이 다시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원방과 집합과 명제가 엮이는 순간부터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거기다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은평이 시험 퀄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미리 예상을 좀 해본다면은 지레 겁을 좀 줄게요. 시험이 조금 쉽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시험이 쉬울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시험이 어렵다 쉽다에 포커스에 맞춰서 준비하기보다는 당연하게 공부를 좀 어렵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시험이 쉬웠으면 나이스 게이득하면서 이제 시험을 만끽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 친구한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항은 객관식 18문항에서 서술형 4문항 그리고 점수는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친구는 난이도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 문제 정도는 45%, 중은 45%, 상은 9%, 최상은 1%. 그러니까 좀 한 문제, 진짜 조금 꽤 어려운 건 한 문제 정도가 있고, 나머지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나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친구들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꾸준하게 했고, 그리고 그거에서 발전된 문제들을 조금만 열심히 해봤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조금 순탄치 않았겠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높았다. 그리고 내가 조금 진중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진중하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오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면서 우리 친구들 공부를 했다면은 사실 2등급 정도, 3등급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중학교 때처럼 아직까지 중학교 때처럼 문제풀이 양으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솔직히 좀 쉽지 않았었던 시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문항들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주요 문항 해설하러 한번 가볼까요? 뿅!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주요 문항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몇 개 좀 많은데 좀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 진중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만 고민을 해본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서 한 2문제 정도만 좀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12번. 좌표 평면에 점 A가 있고 이 차함수 저렇게 있고 저기가 지나고 저기가 저건데 저기를 저렇게 해서 너무 많아. 쫄지 말고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보자 이거야. 좌표 평면에 점 A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자 이거지. 요렇게 해서 Y축이 있고 요렇게 해서 X축이 있는 상황에서 뭐 A라고 하는 거 대충 찢자 이거야. 여기 0,4. 그 다음에 이 차함수 그리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점이다 이거야. 점피 대충 찍어요. t, 2t제곱 뭐 어려워. 그냥 대충 찍는 건데 뭐. 그리고 저기를 지나고 뭐야 길이가 4t인 직선이 있대. 그때 x축과 만난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 뭐. 여기를 점 Q라고 하자 이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냥 해보려고 우당탕탕하게 되면 뭔가 해결점을 보는데 애들이 시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리고 점 AQ를 뭐 하는데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좌표가 필요하다 이거지. 뭐 2대3이니까 대충 찍으면 한 뭐 이쯤에 있겠네 뭐. 그림이 살짝 이상하긴 하지만 뭐 요렇게 나와 있을 때 뭐 여기를 지금 내가 뭐라고 할까? R이라 할 거다 이거야. 그럼 R점좌표가 저기 뭐야? 여기 위에 있다 이거지. 그럼 지금 당연하게 뭐 해야 될까? 이놈과 2대3으로 외분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해? 이 점 Q의 좌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겠지. 근데 점 Q가 그냥 발생된 게 아니란 말이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래? 4t인 직선이래.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x절편을 찾는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지. 네가 지금 4tx가 될 거고요. 4tx인데 왜 4x냐? 교육이야 4tx가 될 거고. 오케이? x가 t 넣으면 2t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냐? t 넣으면
4t제곱이지. 2t제곱 나올 거면은 마이너스 2t제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어렵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게 뭔데? x절편. x절편 찾을 거면 y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t, 0 된다 이거네. 그리고 뭐 하는 얘기요? 0,4라고 하는 놈과 2분의 t, 0이라고 하는 놈과 뭐 하는 얘기요? 2대3 외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외분하면 되겠네요. 2 빼기 3분의 마이너스 1, 2 빼기 3분의 마이너스 1, 2랑 이거랑 곱하는 거니까 t, 2랑 이거랑 곱하니까 0, 3이랑 여기 곱하니까 0, 3이랑 여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계산하기엔 마이너스 t, 12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알점좌표 아니에요? 아니 문제를 보고 쫄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냥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가게 되면은 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쭉쭉 올라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또 어디 위에 있대? fs 그래프 위에 있대. 그럼 12라고 하는 것이 2의 t제곱이 된다 이거야. t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아 t는 양수죠. 그래서 양수니까 t는 루트 6이라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럼 끝났네. 문제에서 이제 뭐야? p, q, r, PQR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understand? 얘들아 근데 이거 그림 좀 다시 한번 그릴게. P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죠. T, 네가 2T제곱이었지? 맞아? 근데 R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뭐가 된다? 마이너스 T, 지 정확하게 정반대가 되는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T, 2T제곱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렇게 해서 발생되는 요렇게 발생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가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가로 길이가 2t가 되는 거 맞아요? 높이가 얼마야? 12라며. 여기 y좌표 12라며. 12. 넓이는 얼마? 12t. t는 얼마? 루트 6. 답은 12 루트 6. 5번 끝. 됐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 시키는 게 많았지만 못 풀 문제들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도 실제로 하나씩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쳐보려고 앞에서 가본다면은 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18번. 요게 이제 꽤 많이 어려운데,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가보자 이거야. 아래 그림 같이 저렇게 해서 1사분면 있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데 중요한 건 요 놈의 길기에 이자리고 그리고 네가 지금 접점이란 얘기지. 접점. 그리고 이 QR이라고 하는 놈과 PS라고 하는 놈 길이가 좀 4로 같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가 기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지. 원의 중심이 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요 접하는 데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리꽂는다 이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요렇게 하고 수선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수선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길이랑 같다 이거야. 그 이유는 즉슨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의 성질에 의하여서 현의 길이가 같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벌어져 있는 거리는 같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콜? 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m, r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점의 이 길이는 m 된다 이거지. 그런데 understand? 그리고 여기서 여기 또 원이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또 이면에 반지름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 현은 2등분 하는 거니까 네가 2가 되겠다 이거지. 4짜리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하나 관계식이 발생됐네요. m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은 r제곱이다 라고 나왔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콜?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직선의 식을 좀 찾아볼 수 있다 이거지. 맨날 네가 뭐냐면 m, 0이거든.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놈의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기울기가 얼마라고 해서 저기 2짜리라고 했으니까 2x로 시작할 거고 m 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m이라 쓰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은 0이라고 한 직선의 방정식과 누구?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m이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지. 자, 그러면 해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구하게 된다면 x 앞에 있는 제곱, y 앞에 있는 제곱하면 루트 5 x에다 m 넣게 되면 싹싹 사라지는 거고 마이너스 절대값 r이 되는 건데 r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반지름이니까 양수된 반지름이 양수된 건 절대값이 이렇게 쑥 벗겨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근데 이제 요놈의 길이가 얼마라고? 네가 m이라고. 아, r이라고 하는 게 얼마야? 루트 5 m 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 넣고 계산하게 되면은 m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놈이 5m제곱 되는 거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1 나왔다 이거네. 그럼 네가 1대 2대 루트 3이라고 쓰면 큰일 나지 얘들아. 제발 피타고라스 좀 제대로 좀 봐라. 숫자만 듣지 좀 말고 1대 2대 루트 5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이거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저 R점좌표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의 길이가 루트 5고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이제 R점좌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거야? 0,2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하니까 답은 7이야 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를 좀 짓겠다 이거죠. 도형에 대한 성질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문항이었네. 자, 그러면 주요 문항은 여기까지 좀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 나눠보고 이제 영상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많진 않지만 좀 중요한 몇 문제도 좀 다뤄봤는데 사실 그 문제들 빼고는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집중 있게 공부를 해본다면은 그리고 집중 있게 다시 풀어본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 두 문제들만 좀 다뤄보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란 말이지 우리 친구들 뭐 점수를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고 앞으로 조금 더 밝은 미래가 될지 한번 얘기 좀 나눠볼 건데 우리 친구는 당연히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좀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다 싶은데 이제 요즘에 지금 은평 컬이 어떠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뭐 교과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개념 교과서 많이 풀어봐가지고 점수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해를 토대로 조금씩 발전되어 있는 문제들은 좀 많이 낸다 이거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발전된 것과 앞에 있는 거 조금 엮었을 때 우리 친구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본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진짜 공부를 단순하게 암기식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저건 저렇게 푸는 거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해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두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우리 친구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값이 나온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집을 공부하냐 이건데 뭐 광고지? 제가 심도 있게 만들고 있는 당연히 우리 베이스 캠프 자랑이 이제 기출 고난도 분석 엔제죠. 사실 이제 엔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대한 기출 고난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들 좀 변형이 되고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발전됐을 때 선생님별로 어떻게 조금 문제를 출제하시는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구나 발전되는 것도 우리 친구 좀 다뤄볼 수 있어야 아무래도 중고난도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요 얘기는 좀 하지 않을게요. 적중률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삼가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은 시험지 딱 깔아놓고 우리 친구들이 저와 공부했던 교재를 다 깔아놓고 본다면은 다 찾을 수 있어. 1번부터 해가지고 한두 문제 정도 진짜 초고난도 문제를 빼고 나서는 우리 다 공부해봤던 문제들이다 이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런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풀이에 대한 기본적인 결은 다 같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 결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나는 그걸 왜 틀렸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저렇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나는 왜 저런 걸 못했는지 내가 저런 걸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게 뭔지 내가 뭐를 극복해야 저렇게 될 수 있는지 그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뭐하니? 그냥 문제 풀고 책점하고 끝 틀렸으면 다시 풀고 끝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너네들 절대로 3등급 이상 뚫지를 못해요.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밝은 미래가 보이고 싶은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방학만이라도 오답에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은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더 밝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근데 성공을 계획하기보다는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세운 계획을 성공하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베이스캠프의 재강둥이 수학 강사 조진원이었습니다.